58세 박은옥 여사. 삶의 절반 이상을 오직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왔다. 21살, 1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와 37해를 묵묵히 집 안에서만 지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에게 남편은 곧 하늘이었고, 그의 그림자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빨래와 청소,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짓는 일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 좀 한숨 돌리려나 싶었던 재작년,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은옥은 과부가 되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남은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재산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37년 동안 꽉 채워져 있던 집 안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의 부재는 단순히 생활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옥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지진과 같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맞춰 살았기에 혼자가 되자 오히려 방향을 잃었다.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는데 자유롭기는커녕 한없이 나태해지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낯설고 초라해졌다. 세월의 흔적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눈빛의 생기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진 자신을 볼 때마다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옥순이가 불쑥 찾아왔다. 옥순이는 은옥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20해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보험 설계사로 일해온 그녀는 억척스러웠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명랑했다. 은옥의 집 보험 대부분을 옥순이에게 들었기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든 친구로서든 옥순이는 은옥의 삶의 한켠에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옥순이는 은옥의 몰골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야, 박은옥, 너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야? 따뜻한 차를 대접하려던 은옥은 옥순이의 거침없는 독설에 움찔했다. 아니, 갑자기 와서 왜 그래? 왜 그래? 너 좀 봐.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산송장이 따로 없잖아.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걸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은 서방님이 좋아하겠냐? 옥순이의 말에 은옥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 이러지 마. 좀 꾸미고 다녀. 내가 얼마나 예쁜 얼굴인데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그래? 내 인생까지 같이 망치려는 거야? 옥순이는 은옥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옛날이야 환갑 넘으면 할머니 소리 들었지만 요즘 58살은 한창이야. 청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친구들 봐봐. 얼마나들 팔팔하게 사나? 옥순아, 너도 좀 나가.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남자 좀 만나봐. 뭐라고? 남자? 야,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남사스럽게. 은옥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평생 남편 하나밖에 몰랐고 남편이 죽은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남자를 만나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뭘 남사스러워. 요즘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연애해. 심지어 신랑 있는 애들도 몰래 만나고 다닌다니까? 야,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은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드라마가 다 어디서 나오겠어? 현실이야, 현실. 참네. 너 진짜 우물안 개구리구나. 그럼 난 여태 그게 다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지. 은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우물 밖으로 좀 나와봐. 신랑도 없겠다. 자유롭잖아?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남자 좀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래봐. 아이고,
내가 어딜 가서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니? 그럼 너 묻지마 관광 한번 가볼래? 옥순이가 슬쩍 말을 꺼냈다. 묻지마 관광. 그게 뭔데? 어디 놀러 가는 거야? 응. 버스 대절해서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놀고 먹고 오는 거야. 그런데 좀 특별해. 뭐가 특별한데? 이름 그대로 묻지 마야. 서로 이름도 안 묻고, 나이도 안 묻고,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안 묻는 거야. 그냥 그날 하루, 혹은 1박 2일 동안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나게 놀다 오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여행을 가니? 그러니깐 묻지 말라는 거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앞으로 다시 볼 사이가 아니니까. 딱 그날 하루만, 그 순간만 즐기는 거지. 이미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해? 특히 너처럼 남 시선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는 딱 좋은 데라고. 그리고 거긴 은밀한 곳이라 아무나 못 가. 비밀유지 각서도 써야 하는 곳이 아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절대 몰라. 정말 그런 곳도 있니? 그런 데를 내가 어떻게 가? 그건 걱정 마. 내 추천이면 가능하니깐. 거긴 추천인 없인 못 가는 곳이거든. 옥순이의 설명을 들으니 솔깃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루를 즐긴다니 상상만 해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래, 내 말 들어보니 재미는 있겠다. 생각 한번 해봐. 그날 밤 은옥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옥순이가 했던 묻지마 관광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묻지마 관광 아무것도 묻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저 나로서 하루를 보내는 것. 어쩌면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자신에게 필요한 해방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고 지냈던 혹은 스스로 억눌렀던 여자 박은옥의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낯선 설렘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옥순이는 은옥에게 묻지마 관광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옥은 한참을 망설였다.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일탈이었다. 내가 과연 이런 데를 가도 될까? 하는 죄책감과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텅 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옥순이의 적극적인 권유에 용기를 냈다. 여행 날짜를 정하고 소심하게 옷도 골라보고 짐을 쌌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행 당일 아침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활기찬 기운이 넘쳤다. 335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은옥은 그들 사이에 섞여 버스에 올랐다. 배정받은 자리는 창가 쪽. 그런데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저 죄송하지만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남자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50 후반에서 6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또래였다. 선해 보이는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봤나 봅니다. 여기 창가 쪽 맞으시죠? 제가 통로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운 저음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군말 없이 통로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은옥은 그렇게 그 남자 옆에 앉았다. 그의 이름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 안은 적당히 소란스러우면서도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조용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얼굴선, 셔츠 깃 사이로 보이는 얇은 목줄,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
그 흔한 남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은옥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낯선 안정감이 찾아왔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아, 네. 저도 혼자 왔습니다. 묻지마 관광인이 뭐든지 물어봐도 다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옥은 그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름도 가명 쓰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순자예요. 경기도 어디쯤 사는 60대 초반 돌싱녀입니다. 은옥은 저도 모르게 지어낸 이야기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60대라니 너무 오버했나 싶었다. 돌싱녀는 또 뭐고? 반갑습니다, 순자님. 저는 영수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 돌싱남이죠. 그 역시 웃으며 자신의 가짜 신분을 밝혔다. 순자도 영수도 아마 진짜 이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묻지마 관광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우리가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이 버스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로 존재하는 것에서 묘한 자유로움과 함께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짜 순자와 가짜 영수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가 오갔다.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될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오늘의 숙소는 계곡 옆에 자리한 아담한 펜션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다. 도착하자마자 가벼운 트레킹 코스가 안내되었다. 은옥은 망설일 것 없이 영수 씨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335짝을 지어 걷거나 혼자 걷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나란히 걷는 은옥과 영수 씨를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낯선 시선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영수 씨는 자신의 가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놓았다. 얼마 전에 은퇴한 교장이라며 요즘은 시를 쓰며 지낸다고 했다. 은옥은 오래된 친구의 꽃집 일을 가끔 도와준다고 말했다. 서로의 진짜 삶은 알지 못했지만 거짓말 속에도 어딘가 진심이 묻어나는 대화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시를 쓴다는 영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관조하는 여유와 섬세함이 느껴졌고, 꽃집을 돕는다는 은옥의 이야기에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차분함이 엿보였다. 가짜 이야기 속에 진짜 나의 조각들이 숨어 있는 듯했다.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영수 씨는 과묵했지만 은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은옥 역시 영수 씨의 말에 집중하며 그의 이야기에 호응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밤이 되자 저녁은 푸짐한 고기 파티였다. 펜션 마당에 숯불이 피워지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 나누었다. 영수 씨와 은옥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막걸리 한 잔이 돌고 둘째 잔이 돌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렸던 마음들이 살짝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수 씨는 은옥의 빈 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다. 그의 손이 은옥의 잔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을 때 은옥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았다. 순자님, 이렇게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영수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은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옥은 고개를 살짝 들며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우습지만 자꾸 두근거리네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순간의 진심인지 은옥 자신도 헷갈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남자가 좋았다. 낯선 환경, 낯선 관계가 주는 해방감 속에서 그의 차분함과 섬세함이 은옥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40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강렬한 설렘이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각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 담소를 나누거나 마당에서 별을 보거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수 씨는 은옥에게 함께 밤 공기를 마시며 걷자고 제안했다. 은옥은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펜션 마당을 벗어나 어두운 시골길을 나란히 걸었다.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낮보다 훨씬 사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해요. 영수 씨와 있으면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마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주하는 거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고 이내 낮에 트레킹을 했던 자작나무 숲 입구에 다다랐다.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자작나무 숲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춘자 씨, 우리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연인처럼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영수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은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연인이라니 평생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내 연인처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은옥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요. 그는 대답과 동시에 은옥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더니 자신의 팔에 쏙 끼우게 했다. 뭐 거창할 게 있나요? 이렇게 팔짱 끼고 함께 걷는 거죠, 뭐. 그의 따뜻한 손길이 팔에 닿은 순간 마치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함이 느껴졌다. 낯선 남자의 손길, 팔짱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다. 그의 팔에 끼인 은옥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도 느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왜요? 싫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아,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긴장이 되어서요. 은옥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영수 씨는 은옥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하하, 이 나이에 이런 긴장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은옥의 팔짱을 풀더니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은옥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때요? 이렇게 손잡아도 아직 긴장되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은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에 이끌려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은옥의 반응이 재밌는 모양이었다. 그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손깍지를 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과 함께 더욱 강렬한 떨림이 전해졌다. 평생 남편 손 외에는 잡아본 적 없는 손, 아니 남편 손도 이렇게 설렌 적은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쉴까요? 우리는 자작나무 숲이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손깍지를 낀 채 밤하늘의 별과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자작나무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걸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 영수 씨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게요. 은옥은 그의 말에 동감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지만
이런 풍경을 함께 보고 이런 감정을 나눈 적은 없었다. 그저 바쁘게 살았을 뿐. 지루하고 메말랐던 삶에 의욕을 잃었던 마음에 이성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은옥의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니, 생기 정도가 아니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구나. 은옥은 속으로 신기해하면서도 영수라는 남자에게 강한 관심이 일었다.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남자로서의 관심이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의 샘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깍지를 낀 채 자작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춘자 씨, 영수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있었다. 깊고 따뜻한 눈이었다.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은옥은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답했다. 우연히 시작된 운명?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나도 모르게 그의 쪽으로 몸이 살짝 기울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본능적으로 그에게 끌렸다. 춘자 씨,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저도요. 은옥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가짜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이 순간만큼은 진짜 은옥으로서 이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묻지마 관광에서는 묻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먼저 자신의 일부 진실을 드러냈다. 3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의 말에 은옥은 먹먹해졌다.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과 함께 연민이 일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에 온 것도 어쩌면 누군가와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손깍지를 낀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손으로 은옥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은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춘자 씨,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현실, 과거의 아픔까지도 모두 잊고 싶어요. 춘자 씨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은옥의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그가 느끼는 외로움, 순간의 일탈에 대한 간절함, 그 모든 것을 은옥이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 낯선 공간,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의 짧은 만남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묻지마 관광의 의미 그대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저도 그래요.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답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 떨림, 이 설렘 온몸으로 반응하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은옥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으로 은옥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는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은옥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첫 키스. 그것은 40년 전 남편과의 어설픈 키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농밀하고 강렬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은옥의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조용한 데로 갈까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다. 평생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 결혼했고 오직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알고 살아왔다. 다른 남자와 이렇게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 법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옥은 그 어떤 도덕적인 잣대나 사회적인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롯이 이 순간 이 남자에게 이끌리는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했다. 억눌렸던 본능,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은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둘러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을 찾았다. 펜션 근처의 한적한 풀숲이었다. 밤의 장막이 우리를 감싸주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그때부터는 남녀 간의 본능적인 이끌림을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손길에 이끌려 인적이 전혀 없는 한적한 풀숲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헐떡이는 숨소리로 은옥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은옥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박은옥이에요. 그가 은옥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최창수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은옥 씨. 서로의 진짜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묘한 친밀감과 함께 책임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순자와 영수라는 가명 뒤에 숨은 하룻밤의 일탈을 즐기는 타인이 아니었다. 진짜 박은옥과 최창수로서 마주한 것이었다. 그 순간의 충동과 열정이 이제는 진짜 이름과 함께 기억될 현실이 된 것이다. 후회보다는 이 특별한 경험이 진짜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짧은 밤은 빠르게 지나갔다. 아침이 밝아오고 모든 회원들은 아침 식사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 은옥과 창수는 다시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공기가 달랐다. 가벼운 낯선 사이에서 이름을 나눈, 비밀을 공유한, 그리고 몸과 마음을 나눈 사이가 되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수 씨는 은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옥 씨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이런 인연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쉽네요. 은옥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같은 욕망이 강하게 일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너무나 강렬했고 창수라는 남자는 매력적이었다. 그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은옥의 보수적인 성격, 그리고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가 발목을 잡았다. 묻지마 관광이었기에 가능했던 일탈이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도저히 이런 관계를 지속할 자신이 없었다. 그에게 연락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미안해요, 창수 씨. 여기서 끝내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은옥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했다. 창수 씨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은옥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은옥 씨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은옥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버스는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 그는 창가 쪽에, 은옥은 통로 쪽에 앉았다. 출발 전부터 창수 씨는 은옥의 손을 꼭 잡았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그의 손은 은옥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말없이 잡은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감정은 분명 사랑이었다. 하룻밤의 뜨거운 정을 넘어서 짧지만 깊게 통했던 서로의 마음이었다. 어쩌면 평생 기다려왔던 진짜 나를 알아봐 준 사람과의 교감이었을지도 몰랐다. 묻지마 관광의 끝,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처음 출발했던 터미널이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렸다. 창수 씨가 먼저 내려섰고 은옥은 몇 발짝 뒤에 내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눈이 마주쳤다. 짧지만 강렬한 눈빛 교환이었다. 서로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것이 이 관계의 끝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그 어떤 약속도 남기지 않은 인연. 하지만 평생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새겨질 누군가. 최창수라는 이름은 은옥의 가슴 속에 비밀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는 그렇게 은옥의 인생에 예고 없이 들어왔다가 약속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묻지마 관광에서의 일탈 이후 은옥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죽은 듯 살았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삶에 대한 작은 의욕이 생겼다. 옥순이의 말대로 머리도 하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밖에도 나갔다. 창수 씨에 대한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뜨겁게 남아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날의 만남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딸에게는 2년간 사귄 진철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작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상견례는커녕 결혼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했다. 딸이 봄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 은옥은 비로소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견례 당일 은옥은 정성껏 화장하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식당룸에 도착했다. 사위가 될 진철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진철이와 함께 두 분이 들어섰다. 그 순간 은옥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서 있는 진철이의 아버지,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비빌 뻔했다. 불과 한 달 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나 뜨거운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그 남자 최창수였던 것이다. 진철이의 아버지 역시 은옥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은옥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을 것이 뻔했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면 이 자리의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베테랑 연기자처럼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했다. 애써 태연한 척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내내 은옥은 창수 씨와 눈이 마주칠까봐 불안했다. 식사를 하면서도 무슨 맛인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아까 본 그의 얼굴, 묻지마 관광에서의 뜨거웠던 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뒤죽박죽 섞여 돌아갔다. 딸의 결혼을 축하해야 할 자리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혼란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딸의 결혼 상대로 만난 상대 집안의 어머니가 하룻밤 정을 나눈 여자였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은옥은 그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행히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고 두 집안 모두 만족하며 결혼 날짜까지 확정지었다. 헤어질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사적인 눈빛이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창수 씨 측에서 은옥의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를 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결혼 전 사돈끼리 이렇게 서둘러 만나도 되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딸과 진철이가 요즘 세상에 그런 형식을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애교까지 부렸다.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서로 가까이 지내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은옥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수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과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은옥은 딸과 함께 창수 씨의 집에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의 집은 깔끔했고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사돈처럼 예의를 갖추며 대화했다. 딸과 진철이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은옥과 창수 씨는 그들의 대화에 맞장구를 치거나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분위기를 맞췄다. 겉보기에는 화목한 예비 사돈 관계였지만 은옥과 창수 씨 사이에는 묻지마 관광에서의 밤을 기억하는 묘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비밀이 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가끔 은옥에게 머물 때마다 은옥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이후 진철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은옥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계속해서 연락이 왔다. 그는 처음에는 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빙자하다가 점차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고 결국 둘이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은옥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우리 애들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옥은 분개하며 그의 제안을 단칼에 잘랐다. 사돈 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묻지마 관광에서의 짜릿하고 설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밤 최창수라는 남자가 은옥에게 안겨주었던 황홀함.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던 그 강렬한 감각들이 은옥을 괴롭혔다. 억지로 외면하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창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은옥에게 연락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묻지마 관광에서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고백했다. 딸과 아들의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괴롭지만 은옥에게 끌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창수 씨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요. 딱 한 번만 은옥 씨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은옥은 한참을 고민했다. 딱 한 번만 만나서 이 감정을 정리하자.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말고 묻지마 관광에서의 일은 그날 밤의 꿈으로 묻어두자. 그런 생각으로 결국 은옥은 그의 설득에 넘어가 알겠다고 답했다. 약속 장소는 창수 씨의 집이었다. 은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남자가 은옥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은옥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자연스럽게 손깍지를 끼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묻지마 관광의 그 밤처럼 그때그때의 설렘이란 은옥은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단 한 번만 보고 끝내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수 씨의 따뜻한 손길,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손깍지 또다시 은옥은 그때처럼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의 일탈이 아닌 사돈이 될 남자와의 만남이었기에 훨씬 더 위험하고 금지된 관계였다. 그 금지된 선을 넘는다는 생각에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 짜릿함과 위험함에 취해버렸다. 결국 은옥은 그만 선을 넘고 만다. 딱 한 번의 만남은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돈이라는 관계, 딸과 아들의 결혼이라는 현실은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비밀스럽고 더욱 짜릿하고 더욱 간절해졌다. 짧은 만남 후 헤어질 때마다 헤어나오기 힘든 중독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금지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돈이라는 굴레 속에서 몰래 사랑을 이어갔다. 딸과 아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짜릿함과 죄책감,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나날이었다. 이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37년간 남편밖에 몰랐던 은옥에게, 그리고 사별의 아픔을 겪었던 창수 씨에게 서로는 둘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딸과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우리는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몰래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은옥과 창수 씨는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떤 비난이 돌아올지, 어떤 충격에 빠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처음에는 반대하며 힘들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눈물까지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우리의 진심,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간절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해 주었다. 특히 사위인 진철이의 반응은 은옥을 감동시켰다. 진철이는 깊은 고민 끝에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결혼 때문에 힘드셨을 두 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두 분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만은 없겠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공식적인 커플로 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두 분이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는 두 분의 행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은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식에게 이런 비밀을 털어놓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다니.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위의 깊은 이해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창수 씨 역시 사위의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들의 축복, 아니 어쩌면 현실적인 타협이었을지도 모르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은옥과 창수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텃밭을 일구고 꽃을 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아침을 맞았다. 평생 바라왔던 전원 생활이었지만 혼자가 아닌 그 남자와 함께하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다. 아이들은 가끔 강원도 집으로 찾아왔다. 명절에는 사위 진철이가 농담을 했다. 어머니, 아버님, 예전 같으면 본가와 처갓집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제는 여기 한 군데만 오면 되니 저희는 참 좋습니다. 그의 농담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복잡하고 기묘한 관계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결국 모두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은옥은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었다. 세상 밖으로 나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고 금지된 사랑에 빠졌으며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된 짧은 일탈은 은옥에 닫혀있던 삶의 두 번째 봄을 활짝 열어주었다. 평생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은옥은 60세의 나이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이름, 박은옥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삶의 동반자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돈, 최창수였다.